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터넷 세상을 안내할 로봇 고양이 가이드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 규칙들이 숨어 있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탐험 미션들이에요. 아주 작은 데이터 조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갑자기 연결이 뚝 끊어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인터넷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도 이야기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하죠?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데이터들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크기 제한 규칙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규칙일까요? 한번 알아보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게임 파일이나 고화질 영화를 통째로 보낸다면, 인터넷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방법을 쓰는데요. 바로 잘게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보내서 받는 쪽에서 맞추는 것처럼요. 그럼 이 데이터 조각 하나의 크기는 대체 얼마로 정해지는 걸까요? 바로 MTU, 최대 전송 단위라는 규칙이 그 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 고속도로의 각 구간마다 통과할 수 있는 트럭의 최대 크기 제한 같은 거예요. 너무 큰 트럭은 낮은 다리 밑을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이더넷 환경에서는 이 크기가 1500바이트로 정해져 있답니다. 자, MTU가 트럭의 전체 크기라고 했죠. 그럼 MSS는 뭐냐면요. 바로 그 트럭 안에 실을 수 있는 실제 화물의 최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트럭 자체의 무게나 운송장 같은 건 쏙 빼고 순수하게 짐만 실을 수 있는 공간인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운송장이 바로 데이터를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 IP랑 TCP 헤더랍니다. 자, 어때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MTU는 트럭 그 자체, MSS는 그 트럭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내는 TCP가 정말 똑똑하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MTU 크기를 딱 파악해서 자기 화물, 즉 MSS가 그 트럭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데이터 크기를 알아서 조절하거든요. 와, 정말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오가고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인터넷 케이블이 쑥 뽑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가야 할 길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 과연 컴퓨터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정답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상상해보세요.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보스를 거의 다 잡았는데, 누가 방에 들어오다가 그만 랜선에 발이 턱 걸렸어요. 화면은 그대로 멈췄고요. 이 끔찍한 상황을 저 멀리 있는 게임 서버는 바로 알아차렸을까요? 아, 이 플레이어 지금 연결이 끊겼구나 하고 말이에요. 정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입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해진 것, 딱 그뿐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서버는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보내보고 답장이 안 오네? 이걸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 서버는 여러분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해요. 마치 영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좀비처럼 서버의 소중한 자원을 계속 낭비하는 반쯤 열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좀비 같은 연결들이 서버에 계속 쌓이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똑똑한 개발자분들이 이 유령 연결을 재빨리 찾아내서 정리하는 여러 가지 멋진 방법들을 만들어냈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TCP Keep Alive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주기적으로 거기 있니? 하고 작은 신호를 보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하트비트인데요. 이건 게임이나 채팅 프로그램 자체가 직접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묻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션 타임아웃은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네? 그냥 나간 걸로 알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결을 끊어버리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연결을 잘 유지하는 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통신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할 때랑 아주 중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서로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도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TCP는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등기 우편 같아요. 파일 다운로드나 웹서핑처럼 데이터가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경우에 쓰이죠. 반면에 UDP는 속도가 생명인 일반 엽사와 비슷해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처럼 중간에 데이터 한두 개쯤 사라져도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할 때 사용된답니다. 빠른 대신 분실 위험은 살짝 감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웹사이트 주소 앞에 자물쇠 모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거랍니다. HTTPS는요, HTTP라는 편지 내용을 TLS라는 아주 강력한 암호 봉투에 꼭꼭 담아서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중간에 훔쳐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보장하고요. 또 내가 진짜 올바른 상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줘요. 정말 든든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아주 넓게 가져가 볼게요. 이 모든 데이터 패킷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려면 우리 집처럼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주소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쓰던 인터넷 주소 체계인 IBP4는 약 40억 개의 주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와, 많아 보이죠?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모든 기기가 쓰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엔 고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IBP6. 이건요, 지구의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에 IP 주소를 주고도 남을 만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주소를 제공한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IPv6가 단순히 주소 개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래된 IPv4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훨씬 더 똑똑하게 설계되었거든요. 주소 설정은 더 쉬워졌고 데이터의 길을 안내하는 라우터의 부담은 줄여줘서 전체적인 인터넷 성능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자, 이걸로 오늘의 인터넷 비밀 탐험 미션 완료. 데이터 조각의 여행 규칙부터 거대한 인터넷 지도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클릭 한 번 뒤에는 이렇게나 정교하고 똑똑한 규칙들이 온 세상을 연결하고 있었네요. 신기하죠? 다음엔 또 어떤 인터넷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오늘 탐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